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승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송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인 1959년부터 67년까지 제1조총련들에 의해 제1교포들이 북계로 자위 혹은 타이로 귀국이란 미명하에 북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입니다. 저는 그 당시를 살지 않아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으나 최근 얼마간의 재산을 모아 북송된 제1교포들이 북계의 만행에 의해 서서히 재산을 빼앗기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소청이 되고 가족이 갈갈이 찢겨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찾아보았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커다란 북송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주변 정세와는 달리 대한민국호는 북을 향해 정처 없이 떠다니다 이제 곧 북계에 도착하는 대로 가라앉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화병으로 비실비실 계속 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고 또 이제 같이 방송에 저를 이렇게 항상 불러주시는 이한샘 대표님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고 맨날 골골골 하다 보니까 이한 방송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라는 걸 제가 오늘 방송국에 도착하고 깨달았었는데요. 사실 좋은 시절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면은 막 유명 브랜드에 막 과자, 막 빵 이런 것도 주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국에 왔더니 이 대표님이 뻥튀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먹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방송 끝나고 가져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뻥튀기가 왜요? 갑자기 제가 북송선에 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웃어서 죄송한데 웃으면 안 뻥튀기 왜요 되는데 선생님? 뻥튀기 좋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경봉호라고 네. 가깝게는 이제 평창올림픽 때 뭐 응원단인가 걔네들 태우고 와가지고 동해안에 머물러 간 배인데 그 배를 우리는 흔히 일반인들은 이제 북송선, 저같이 군 출신들은 북계 공작선이라고 부르는 배가 있어요.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약 8만 8천 명의 제1동포, 제1번 교포들이죠. 네. 자의반, 타의반, 이한샘 대표님이 참 좋은 자료 찍어주셨는데, 귀국이란 미명하에 북계로 이제 송환이 돼서, 북계에 가서 그들이 이제 얼마간의 재산을 모아서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열렬히 환영도 해주고 잘해줬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을 잡아서 가져온 재산들을 야금야금 약탈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면 자본주의에 물들은 반동분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유명한 아우지 탄광이나 아니면 육체 노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곳으로 가족을 뿔뿔이 찢어놓은 그런 북송 사업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당시에 이 북송을 굉장히 격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조국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라고 외쳤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민단이라는 조직이에요. 민단, 거류민단.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 일제시대부터 우리 이제 식민지에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많이들 갔고 또 6.25를 전후해서 굉장히 또 밀항도 많았습니다. 일본으로. 사상이 이제 치열하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밀항도 많았는데 당시에 공산주의 쪽으로 이제 기울었던, 북계 쪽으로 기울었던 조총련들은 주로 사채업이라든가 금융업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단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편에 섰던 분들은 상업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상업을 말하는 거는 금융업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장사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빠찡코 사업에 대거 이제 진출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총련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동력을 잃게 된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머리 기다란 일본 총리 생각나실 겁니다. 고이즈미 수상 시절에 이런 어떤 조총련의 씨를 말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2, 제3 구묘를 하고 있던 조총련계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 대거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채라든가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대거 박살이 나면서 조총련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북계는 이런 공작 거점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기고 또 미국에 이제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민을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2의 조총련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한센 대표님이 오늘 방송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서 이 주제를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북계로 떠가는 이게 거대한 북송선이 돼가고 있구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셈이 많은 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 삼아서 굉장히 사실은 그분들을 존경해서라기보다도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이런 좀 셈이 많은 그런 국민성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셈이 많고 잘 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깡패 같은 저 북계를 동포라고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북계와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인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사회적인 시류나 조류가 아니다. 이거는 특정 세력의 공작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건실하게 살던 분들이 기국이란 미명하에 자의반 타의반 갔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김일성 지시하에 치밀하게 짜여진 그 북송 공작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사실은 문재인이 들어서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항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그거를 다 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막 밀어붙이려고 이제 집권을 했는데 다행히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북계 핵 개발로 인한 예기치 않은 북계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물들이 막 생겼죠. 넘지 못할 장애물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대거 지연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방분권화에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 아직 안 됐죠.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로 파생되는 이 사회의 어떤 이제 적성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기존 대한민국 질서에서 저지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러했던 자신들의 계획이 잘 안 되니까 제2안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북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라는 거는 누구나 압니다. 저쪽 편에 서서 있는 놈들한테 물어봐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혐오하고 중요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의 경계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혁명이라든가 대규모 무력 도발에 의해서 반드시 군사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항이 이렇게 없다면 여러분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 것도 시쳇말로 스리슬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구렁이 담 넘듯이 어슬렁어슬렁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제를 지나서 지금 이제 사회주의의 입구는 이미 지나쳤어요. 들어서서 이제 사회주의는 사실은 공산주의를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화장인데 이제 조만간 이자들이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제 뭐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언제? 내일이라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일 막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됐으면 우리 주변의 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류를 탈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둥실둥실 떠서 북쪽으로 지금 북송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막지 못한다면 주변의 시류라도 잘 타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얘기 한마디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신 분이 전 보통 못 알아보시거든요. 길에 나가면.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뭐 제가
자격지심에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딱 들린 말이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 어쩌고저쩌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이제 공산화되는 걸 하시는 대화들을 나누신 것 같은데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란 말이 갑자기 가슴에 팍 와서 찍히면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생각을 약간 좀 재밌게 하는 편이니까 저는 유튜브 하는 새끼가 아니라 유튜브에 출연하는 새끼인데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한다고 해서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유튜브 한다고 해서 전부 막 그 자신의 역량을 초월한 뭐 초과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한샘 대표나 저는 물론 아니지만 저는 뭐 출연료 많이 주면 기뻐할 사람이고 이한샘 대표 같은 경우는 참 보기 드물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고 나눠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두서 없이 꺼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류가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북계라는 대한민국을 무력 적화 통일하려는 집단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핵에 손을 대는데 그 핵 때문에 이게 지금 저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핵 개발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핵 개발을 이제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 뒤에는 중공이라는 어마어마한 배후가 있었다는 게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밝혀졌어요. 네. 그 중공을 지금 바이든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중공은 두 개의 중국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의 중공으로 보이시지만 내부적으로 시진핑 세력이 있고 장점인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 한번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 복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저만의 어떤 그 확신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한방송 요새 자주 안 한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이한방송이 이제 더 이상 군사안보 현안에 해설할 게 없어서 이제 중단돼서 저나 이한텐 대표나 각자 이제 원래 살던 길에 돌아가는 게 이제 목표다. 빈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제 총정리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중공이 저질러 놓은 너무나 큰 사고 아시죠? 첫 번째 뭐다? 우한폐렴. 다시 말해서 중공이 저지른 생물학전의 네. 실체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알아가고 있고 이게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공이 저질러 놓은 이 생물학전의 피해가 너무나 커요. 맞습니다. 이건 사과나 사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피해 보상만 하더라도 중공이 10번은 분해돼도 모자랄 지경까지 지금 이루었고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 파생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거 길지 않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피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너무나 막강한 힘의 파도와 같아서 도저히 몇몇 정치 세력의 농간으로 막을 수 없는 파도예요.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서서히 전 세계인이 알아가고 있어서 중공에 대한 이제 반격 혹은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 행정부 여러분들 굉장히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미중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릴까 고민하면서도 이러한 엄청난 시류의 파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가 늘 걱정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이든이 근본적인 중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북계를 때려 부시는 것을 테러 전략으로 삼는 것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월급 사장, 바지 사장 얘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 제가 뭐 사실 오늘 서두에 드리려고 했던 말이 너무 이제 서두가 길어지는 바람에 핵심을 지금 잠깐 잃었었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실리 외교를 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 관계 없는 나라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안 다녔었는데 이번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뚱맞게 오스트리아를 갔죠.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음악의 나라 이런 것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오스트리아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프란체스카 여사 오스트리아 출생인 거 아시죠? 네. 예. 만약에 우리나라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과 오스트리아와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의 영부인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사돈의 나라다. 이렇게 접근하면 더 다른 얘기가 필요할까요? 완전 수월하게. 예. 네. 그래서 초대 영부인의 친정의 나라인 오스트리아에 온 거를 그 어느 그렇죠. 대통령보다 그 어느 나라에 가는 것보다 정말 벅차고 감명 깊게 생각한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제 고향 빈 주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한다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5년 동안 다시 고향에 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오셔서 이화장이라는 데서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얼마나 청빈하게 살다 가셨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천하의 장사꾼 같은 나라, 천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를 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어서 지금 있는 쟤 말고 저 새끼 말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아마 대한민국에 다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전후 세대가 자식을 잘못 키우면서 벌어진 근본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이 없이 막 자라다 보니까 자신의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지나간 노추에 불과한 찌질한 세월이었다. 이런 것들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마구 주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판을 우리가 바로잡고 뒤집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우리 국민들끼리 머리 끄댕기고 살아야 되는 삼류 저질 국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을 것이고 지금 자라나는 자식이나 손자가 있는 분들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들의 자손이 타의 모범이 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를 중거 집단으로 삼아서 노력하면서 살길 바라지 정겨울 꼴등을 하거나 혹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애를 보며 개처럼 어울리고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는 다 방치하고 모른 척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그렇게 중요한 국가들과 그런 소중한 인연과 그 다음에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나 우리 친구들을 외면하고 반에서 꼴찌하는 전 세계에서 꼴찌하는 북계 그 다음에 가장 문명화되지 못한 깡패 자식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안달이 돼 있는 그런 저질 인생, 저질 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점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자, 오늘 서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동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제 지난주에 급속 종료를 하는 바람에 네.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해지지 못한 거를 제가 좀 지나간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북계 여러분들 이제 뉴스 거의 안 보시지만 뭐 유튜브나 뉴스를 보시면 북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여러분들 많이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예, 거예요. 이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하 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누구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급부상한 인물들인데 네. 두 조씨가 있어요. 네. 조연준과 조용원. 네. 특히 요즘에 이제 57년생 조용원의 급부상을 보고 계시는데 북계의 권력 구도를 이해하려면 예전에 누구죠? 북계 그 김정은 집구석에 살림을 담당하는 김창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계의 게시타포예요. 게시타포. 북계의 군기를 잡는 조직 지도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북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면서 북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김창선이라든가 조연준, 조용원에 대해서 제가
평창올림픽 싱가포르에 했던 그 무렵에 아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20년 1월 달부터 갑자기 그 서슬 펄었던 장성택과 뭐 현영철 이런 사람들 처형한 조현준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총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2020년 1월부터 조현준이가 안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조현준이는 나이가 많아요. 37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태영호 공사보다 훨씬 더 거물급 북계 외교관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사건 아실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성길인가 그러는데, 네. 조성길이 한간에 이제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조현준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관계기관에서는 아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비공식적으로 조현준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네.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조현준의 어떤 갑작스러운 은퇴의 배경이 이해가 되죠. 네. 지금 아마 조성길이 어떤 의도로 조성길 씨가 자유대한민국에 왔는지에 따라서 조현준의 어떤 운명이 이제 좌우가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조영원, 제가 이제 조영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인기인이었던 영화배우 조영원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 조영원 씨가 아니라, 나이는 1957년생이고 테크노크라트 세대예요. 제가 예전에 북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초기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김일성대 물리학과 출신들이 대거 이제 기술관료라는 이름으로 70년대, 80년대 이제 공산당의 조선노동당이죠. 거기 입당들을 대거 했는데, 거기서 차근차근 커온 자예요. 조영호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권력 기반이 뭐 김정은이가 약화됐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조영원이나 조현준, 김창성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김정일 살아생전에 구축해 놓은 권력 유지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네. 갑자기 얘가 급부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일은 이제 아들이 셋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암살당한 김정남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로 알려져 있죠.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김정철이 있고, 그다음 막내 김정은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제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나왔는데, 김정일도 살아생전에 김정은이에 대한 그런 신뢰가 크지 않아서 어떤 세 아들 중에 2세 중에 하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텨주면 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후계 구도였는데, 다행히도 김정은이가 이 후계 구도를 마구 부셔버렸죠. 장성택, 뭐 현영철, 그 다음에 여러 북계를 지탱해온 김정일이가 만들어온 시스템을 박살을 내놨어요. 이제 남은 건 조영원 이런 사람들인데, 뭐 지금 다시 떠오르는 뭐 김덕훈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쪽 집안에 이제 뭐 성골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영원의 급부상이 불러오는 북계의 어떤 그 급변 상황이라든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보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 보는 데는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면, 미군의 군사 동향으로 우리가 항상 유추해 보죠. 네. 자, 여러분들 먼저 한반도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역시 이런 소중한 항적 정보를 이한방송이 배출했다라면 좀 건방진데, 굉장히 뛰어난 항공 항적 전문가이신 노콜사인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11시부터 12시경, 이 시간이 나오죠? 뭐 9시 59분 공부처부터 표시가 됐는데, 휴전선 한 40km 정도 후방에서, 50km 후방에서,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그 리벳 조인트가 비행을 하다가 돌아갔어요. 이 리벳 조인트는 여러분들 미국이 갖고 있는 3대 전략 정찰기 중에 하나로, 이한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략 아세요. 이게 이제 알려진 바로는 탐지거리가 이제 좌우측으로 반경 550km 정도 되는데, 이 550km 안에 있는 모든 미사일 발사 징후라든가 통신, 그 다음에 신호 정보를 전부 감청 내지 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정보 탐지에 특화된 정찰기예요. 네.
보통은 얘가 나타나면 보통 코브라볼이라 그래서 탄도 궤적 추적하는 이런 비행기들이 올 때는 탄도탄 발사가 임박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컴뱃 센트나 이렇게 리벳 조인트가 올 경우에는 어떻다? 북계에 대규모 군사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갑자기 살 빠져서 등장해서 한다는 소리가 맞아요. 네. 조선반도의 극도의 초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급변 사태를 지도 대비하는 모양인데 어디 급변 사태를 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러면서 군사 대결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헛소리들 늘어놓던데 제발 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결심을 해야 종북척결의 단초가 될 텐데. 네, 맞아요. 저 뚱뚱한 놈 저거 맨날 말만 해. 맨날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실제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반도 주변에 가장 큰 안보 이슈 중에 하나로 짚으라면 저는 항공모함이 이제 7함대 기함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금 그 장기간에 미군 전체의 어떤 4, 5년간의 연속된 그 군사작전에 정비 소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이제 그 아랍 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항공모함이 없구나 생각하고 오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 전투기를 비롯한 대형 공격 편대군이 그저께 대만을 또 위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약 26대에서 8대의 중공 공군기들이 이제 대만을 위협하고 들어갔는데 로널드 레이건호 없다고 공백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F-35B 스텔스기를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스텔스기를 싣고 있는 강습 상륙함이 지금 아직도 이 해역에서 작전 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본토에서 더 올 병력이 없을 정도로 올 수 있는 모든 병력은 지금 한반도를 포함한 그 한반도 주변에서 전부 대기 중이에요. 사실은 이럴 때 이제 누구 하나 이제 욕 한마디, 쌍소리만 한마디 튀어나와서 이제 빰 따고 먹고 죽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다급한 상황을 모르고 사든집 가가지고 엄한 소리 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북송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견습생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예, 자격증도 없는 견습생이 지금 선장이 됐는데, 야, 젊은 선장이 이제 선장이 됐으니까 이제 좋겠다,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정치는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체 관심이 없는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을 겪어왔고 어르신들이 보기에 저도 젊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왜 그러느냐, 젊은 세대는 이리저리 자충우돌하고 어른들한테 혼나면서 배워야 되는 시기지, 얘가 세상만 살 다 알아서 이거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제가 김정은이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방송 초창기에 여러 번 했는데, 김정은이가 33살, 4살 때 이제 북계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깡패 집단을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를 들었었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고등학생이 육사에 가서 네. 그때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군사 기량을 보였다. 그래서 33살, 4살 되면 뭐다? 그래봐야 이제 각 중대장 맞춰서 대대급 참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저런 대규모 병영 국가를 이끌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려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분대장도 못해요. 분대장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10명을 이끄는 분대장도 군생활 한 2년은 해야 할 수 있는 게 분대장인데, 젊은 선장, 그것도 자격 없는 견습사관이 선장 키 잡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선장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를 이끌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알지만 유능하고 경험 많은 선장과 기장이
조종하고 이끄는 비행기와 배를 탔을 때 우리가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갓 면허 따스까 면허 없잖아요. 따스까 말까 한 친구가 지금 젊은 선장이 됐다, 기장이 됐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군상 얘기하다가 젊은 리더 얘기하면서 이제 군인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다가 뉴스를 딱 봤더니 육사에 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9시 뉴스에 도배라던데, 여러분들 지금 우한 폐렴으로 민간 부분이 난리듯이 우리 군도 난리예요. 네. 난리예요. 뭐가 난리냐?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나 뭐 ROTC나 이런 장교 양성기관 같은데, 물론 ROTC 후보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학교를 통학하면서 군사학을 배우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 사관학교 생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1년 6개월 동안 방학을 제외한 모든 외출해박 면회가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저 20대 초반에 젊은 혈기가 들끓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장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를 마치 대부분의 사관생도가 저런 것처럼 뉴스에서 특집으로 보도를 해서 다루겠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나마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군을 똥칠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와중에 커다란 대형 사고 안 나고 이렇게 학업에 충실한 생도들을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렇게 해가지고 군을 모욕하고 사관학교를 모욕한다는 거는 국군의 미래에 똥물을 뿌리는 아주 저질 행위입니다. 저질 행위.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몰라야 될 것들도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특정 개인의 비행이나 비리, 범죄도 아니에요. 비행이나 비례를 이제 침소봉대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에 똥물을 뿌리는 저런 행위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응징에 대한 리스트에 굉장히 상위에 랭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군복 입고 태어난 별종들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조카고 친구이며 손자들입니다. 군복을 잠시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비행이나 비리가 전체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거나 미래의 군까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서 네. 니들이나 잘해라, 네, 너나 잘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군을 해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것임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야전 지휘관들, 장군들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 저도 알고, 네. 저도 사석에는 저 선배는 절대 장군이 돼서는 안 돼, 뭐 이런 선배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군인들은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그 세상 물정 모를 때부터 감금당한 채로 여러분들 오로지 군사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상교육을 받고 나이 40, 50, 60이 되신 분들이에요. 몇몇 정치의 뜻이 있는 착한 군인들이 네. 저런 나쁜 사기꾼들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휘둘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기 한두 번 안 당해볼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사기꾼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고통 없이 살았을 것 같지만, 저도 자랑스러운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게 사기꾼이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아이고. 매일 기도를 해요. 저는 그 네. 집안 잘 되기를. 예.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과 더불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한국말은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적어도 군은 여러분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의도에서 하거나 저기 종로구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로구 1번지 사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저런 생활하면서 대형 사고가 안 난다는 거는 거의 뭐 수도사나 스님급이지, 1년 6개월씩 외출해박 면회까지 통제당하면서 저렇게 참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지. 저 같으면 때려치고 나가요. 어떻게 1년 6개월씩 저렇게. 군을 타겟팅해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짱돌 던지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네. 쟤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군대에 똥치라고 허물려고 저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아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붕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짱돌 던지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셨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신 걸로 유명한데 속옷까지 기어 입은 걸 보고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장례를 하고 유해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 국모를 배출하고 또 영부인이셨죠. 그분은 저는 영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알겠습니다. 새끼 마누라지 영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이제 걔 마누라들이 이제 참 비교가 됩니다. 속옷까지 기어 입으셨던 분에서. 네. 그래서 우리 이한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대개가 이제 영부인까지는 아니셔도 예, 굉장히 멋진 사모님들이시고 선생님들이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한방송 진행하면서 요즘에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구니들이 보여요. 이렇게 방송을 보면 대개 이제 그 채팅창에 올리시거나 댓글 쓰시는 많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언니, 누나, 오빠, 동생, 목마른 사실 이거는 아니고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아는데 굉장히 마구니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희를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네, 그런 것들을 관심법을 보셨어요? 예, 느껴요. 근데 이 마구니들이 갈 곳은 어디다? 지옥입니다. 지옥. 괜히 장깃을 부리다가 지옥으로 빨리 가지 마시고 그런 장난하지 마십시오. 네. 주술적인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한방송 절대 문 닫지 않도록 우리 이한방송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때예요.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은 분들이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영세 방송이 문 닫고 각자 이제 생계 현장으로 떠나가는 일이 나중에는 있어야겠죠. 종북 척결된 다음에. 근데 그때까지는 그나마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인데 우리라도 맞아, 화이팅!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예. 이제 그 내년도에 네. 뭐 또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이 정치 못해서 살림 들어먹고 세금 뺏어간다. 이것도 맞는 논리인데 이러면 이제 이한방송 시청자가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면 몇 점? 65점입니다. 이거는 뭐다?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차근차근 진행 중인 거예요. 이래서 예전에 북송된 제일교포들이 북계에 가서 당했듯 있는 재산 야금야금 다 뺏기다가 나중에 모든 의혹을 상실하고 체념하면 보내는 곳 어디? 아우지 탄광 내지는 강제 수용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건 그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요새 이제 북계를 본격적으로 목조르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군부 이런 데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사실은 5월 달에 나온 내용이에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 내용인데 뭐 대부분의 조사는 아마 미국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북계 정찰총국 주도, 그 정찰총국이 이제 북계의 적이에요. 네. 여러분들 북계 이제 국정원은 보위부고 정찰총국 그러면 군 정보기관인데 저자들의 주도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후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 화폐로 돈 세탁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한다? 기름 사들이고 식품 사들이고 그 다음에 차명으로 배 사들이고 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CBM, SLBM 등 모든 유효한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핵 탄두를 만들고 있고 네. 또 여러분들 예전에 싱가포르 그 회담할 때 풍계리 핵실험장 막 부시고 뭐 와서 기자들 뭐 참관해라고 쇼를 했었죠. 지금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평양에 있는 거 말고 기존의 용변 핵단지도 재가동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건 바로 속칭 북폭을 부르는 행위예요. 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한방송은 이제 계속해서 노이로제 걸린 북폭이 없다. 왜 북폭이 저걸 없다. 북폭까지 할 필요가 없다. 쟤들은. 네. 그냥 특수전, 전자전 해도 북괴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뒷수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없어서 혹은 비용상의 문제로 안 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한방송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대표적인 북폭방송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오늘 2019년 6월 18일 0시 30분까지는 굳이 북폭을 안 해도 북괴 같은 거 얼마든지 잡아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저런 짓 계속하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걸려대면 바이든의 테러 정책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파괴. 그때 이제 그 증발하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네, 선생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한방송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짠. 예. 얼마 전에 이제 김일성 회고록 네.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 뭐 판매 허가를 놓고 지금 냈다가 뭐 난리가 났다고. 예, 우리 진영에서 뭐 지금 그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이 시작됐는데 네. 지금 돌아가신 분 2000년에 돌아가셨고 1993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김일성 전문가가 계세요. 네. 이명영 교수님입니다. 이명영 교수님의 저자인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낮조되었나. 그래서 부제는 보통 사람 눈에는 띄지 않는 절묘한 거짓말이라는 부제가 이제 있는 분이에요. 이 저자인 이명영 박사님께서는 함경북도 북청하면 물장수, 북청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이후에 일평생을 교단에서 김일성을 연구하시는데 예, 이제 봉직하시다가 200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 책이 김일성 회고록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 출판이 되면 또 좌파 애들 또 온갖 또 난동질하고 설득질 해갖고 책을 또 뿌리고 난리가 날 텐데 이런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백신입니다. 백신. 네. 백신. 맞습니다. 예. 이안제네카라고 볼까요, 이 책을? 네. 이안제네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또 우리 이한방송 멋진 시청자분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0분께 이 책을 또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괜히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는가를 응모합니다 그러면 괜히 홍보가 되니까 네. 김일성 잡는 백신을 응모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어려워요, 김일성 선생님. 잡는 백신에 응모합니다. 네. 이안제네카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만 해드려야 돼요? 예? 응모하신 거. 그렇죠. 이제 뭐 세기와 더불어가 나오는 순간 김일성 예, 잡는 백신. 예, 김일성 잡는 백신 응모합니다라든가 이안제네카 점점 어려워진다. 왜냐면 응모합니다라고 해주신 경쟁률이 분께만 점점 높아지니까. 예, 응모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빨간 책, 우리 학교 다닐 때 빨간 책이라고 그랬어요. 저런 빨간 책을 막아낼 수 있는 백신. 네. 대한민국 내 최고의 김일성 연구 전문가이신 돌아가신 이명영 교수님의 책인데 20년이 넘은 오늘 이렇게 다시 이 책을 집어야 되는 후손들로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은경 선생님 여기 이렇게 채팅창에 응모하시는 게 아니고 이한방송의 책에 응모하실 때는 항상 이 방송 끝나고 댓글로 응모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봐요. 예, 댓글로 응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어라 이기야는 네. 올해도 오늘- 참 흔들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울 때이지만. 저는 뻥튀기 먹고 있지만 이런 책 여러분들에게 기증자의 이런 빨갱이 이 병균에 대한 백신으로서 네. 30분 추첨해서 우승해드릴 예정이니까 김일성 잡는 백신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표준이에요. 이안제네카 응모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기 이안 모더나도 있어. 이안 모더나도 통합니다. 이안 파이자도 인정해 드릴게요. 하여튼 김일성 잡는 백신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네. 김일성 잡는 백신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되게 기분 좋네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김일성 개새끼 보세요. 김일성 개새끼.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요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음. 이제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미루고 밀어서 감사 말씀부터 드릴 건데요. 네, 해외에서 조용히 이한방송을 항상 후원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괌에 계신 해리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미국 뉴욕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한용숙 목사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모건힐에 사시는, 이 모건힐이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여러분들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 너머에 멋진 산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부자 동네인데 여기 사시면서 이한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민리 선생님, 그 다음에 공지영 선생님, 내가 아는 공지영인가? 공지영 선생님, 그 다음에 김항복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진짜 그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보면 책이 생기는 방송, 이한방송.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분이 많은데요. 예. 그 실명을 말씀드리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 다 못 드리겠어요. 예. 진짜 이한방송이 폐업 위기에 처했었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세요. 네, 지난 방송 때도 건명자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수월신 선생님, 뉴욕아재님, 송평석 선생님, 복방의 조사 선생님, 드래곤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한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선생님? 네. 오늘 방송은 더 짧다고 하셨는데 보문택 선생님께서 뭐 듣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뭐 질문해 주시면 한두 가지 제가 아는 범위 선생님, 내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찾아가지고 요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뭐야? 요새 이한생 대표는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리해져가지고. 선생님, 이거 재밌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VO 기사를 오늘 봤는데, 여기 앞서 한국 정부 신정익으로 타이완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G7 공동성명이 공개되자 한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대요. 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대외용과 국내용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듯한 이런 대응이 G7에 초청될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사실상 G8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며 참가한 주요 회의의 결과와 곧바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으로 간주돼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한생 대표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굉장히 까부시네요. 아니 기분이 좋아서. 예. 간단하게 해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선 보러 갔다 온 놈이 나 결혼할 마음 없어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바이든하고 저번에 정상회담하고 나서 성명서도 보고 이거는 쿼드의 원문인데 쿼드 가입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쿼드 가입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G7 같은 경우도 형들이 불러가지고 너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고 똑바로 처신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가까워서 형들이 부르니까 이제 나 G8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한 얘기 나는 몰라 무슨 얘기인지. 이거 그럼 왜 갔어요 거기? 선 보러 갔다 와서 나는 결혼할 마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설할 게 없고요. 여러분들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뢰예요, 신뢰. 얼마만큼 저 사람 하는 말을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성 있는 행동을 하는가가 맞습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척도인데, 지금 가뜩이나 전 세계 꼴찌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깡패 같은 애들 좋아하는 주제에 저렇게 공부 잘하고 잘 사는 형들이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줬으면 형들이 하는 얘기 유심히 듣고 와가지고 아닥하고 있을 것이지. 선 보러 갔다 와서 나 결혼 안 해, 나 결혼할 마음 없어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이없네요 진짜. 요즘 많은 분들께서 국내 뉴스 보시고 가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저렇게 결혼을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 뉴스들 말고 외신들을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은 어떤지 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들이 불러서 갔으면 형들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보고 새끼야 똑바로 처신해 한 건데, 네. 갖고 엄한 소리 하고 사돈 때 가갖고 사돈인 것도 까먹었어. 사돈 때 가갖고 영업하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런저런 답답한 내용들이
많아서 요즘 예. 많이들 힘드신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제 긍정의 힘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는 것들이 전부 어떤 북계방송처럼 네, 지네들이 맞아요.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들어 이 개돼지들 하면서 맞아요. 매일 사람들한테 홀리는 이제 영업 멘트예요, 저거는. 맞습니다. 예,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영업 멘트 막 날리고 있는데 이한방송 백신을 맞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핵심만 네. 알고 계시면 돼요. 핵심만. 뭐다? 코드 가입하러 간 거다. 네, 왜? 맞습니다. 가입 안 해요. 그러면 안 불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잘 사는 형들 7명이 너 와갖고 새끼야 우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처신이 한 건데 갔다 오더니 야 나 형들하고 친구 됐어. 그 다음에 시건방 떠는 거죠. 형들이 알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형은 사돈인데 네. 가서 사돈 관계를 망각하고 영업질 하다 온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긴 저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저자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했으면 지금 사실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아주 이상한 상황이지만 네. 제일 무시무시한 놈이 음흉한 놈이거든요. 네. 이럴 어떻게 때일수록 망하는지 모르게 망하게 하는 놈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거 뉴스를 보더라도 항상 알아차리면 딱 바로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돈도 되게 잘 떼어먹는 민족성인데 지금 준공이 우리나라에 뭐 투자한 것도 많고 준공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같으면 떼먹겠다. 네. 예. 그럼 선생님 예리한 이제- 질문은 이거 하는가요? 질문 또 할까요? 아니요. 프리즌 브레이크님께서 계속 방송 끝나고 치맥 안 하냐고 하셨는데 메시지 지우셨네요. 아,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20살이 안 돼서 어린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전 잠이 많아가지고 빨리 가시죠. 콜라는 잘 마십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1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 네. 이대표님 그럼- 오늘 저 뻥튀기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방송 중에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캐치를 했는데요. 시청자 수 되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중간에 갑자기 200분이 빠져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는 체크가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뭐 맨날 우리 이한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2년째 구독자 수가 변함없는 54,000에 머무르고 그 최고점 찍었을 때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이거는 항상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선생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맞죠, 선생님? 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